혹시 오랜만에 만난 손주가 다가왔다가 슬쩍 뒤로 물러서는 걸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입을 가리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자꾸만 말을 아끼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도 마치 오래된 이불처럼 꿉꿉하고 텁텁한 느낌이 입안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가 남일이 아니라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평생 고민이었던 입냄새를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매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강한 치약이나 가글로 냄새를 덮는 데만 집중하셨을 겁니다. 마치 곰팡이가 핀 벽에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은 곰팡이의 뿌리 자체를 뽑아내고 다시는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근본 환경을 바꿔주는 기적 같은 해결책이 될 겁니다. 이 3가지 비법은 모두 수십 년간 검증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이자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쉽고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를 당당하게 안아주고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떠들며 하루하루를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 3가지 비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입냄새의 진짜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를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쓰고 열심히 양치하시는데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침분비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져서 입안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침은 입안을 청소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균을 억제하며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주죠. 그런데 침이 줄어들면 입안은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건조한 환경이 됩니다. 마치 땡볕에 말라붙은 땅처럼요.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둘째, 혀와 잇몸 문제입니다. 양치를 할 때 치아만 닦으시죠? 하지만 입냄새의 주범은 의외로 치아가 아니라 혀에 있습니다. 혀 표면에는 울퉁불퉁한 돌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죽은 세포,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들이 달라붙어 하얀색 또는 노란색의 설태를 만듭니다. 이 설태가 바로 냄새 공장입니다. 또한 잇몸이 약해져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서 세균들이 숨어 살 공간이 늘어나고 염증이 생기면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셋째, 내부 장기의 문제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속에서 냄새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 냄새가 입으로 새어나오기도 하죠. 이 냄새는 아무리 양치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침분비량 감소, 혀와 잇몸의 문제, 그리고 내부 장기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3가지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가글의 황제 소금물 가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비법은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에이, 소금물은 다 아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물 헹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금물 가글은 입안의 삼투압을 높여 세균을 탈수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마치 짠 김치가 물을 빼내듯 소금물이 세균의 수분을 빼앗아 번식을 막는 거죠. 게다가 침샘을 자극해 침분비량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6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입안이 말라 텁텁하다고 하셨는데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신 뒤 하루 종일 입안이 촉촉해져서 살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이 소금물 가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물 각을 제대로 하는 방법. 준비물은 따뜻한 물 1컵 약 200ml와 깨끗한 소금 1티스푼입니다. 소금은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이 좋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농도는 물 1컵에 소금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입에 한 모금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치아와 잇몸 사이를 부드럽게 헹궈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혀 목구멍 안쪽까지 충분히 각을 합니다. 횟수는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너무 진한 소금물로 각을 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아침 식사 후에 하시거나 소금 농도를 더 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숨겨진 비밀병기 혀클리너 사용. 많은 분들이 치아는 열심히 닦지만 혀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혀는 입냄새의 1순위 원인입니다. 치아만 닦는 것은 마치 거울만 닦고 그 뒤에 쌓인 먼지는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혀 클리너는 혀 표면에 붙은 설태를 부드럽게 긁어내는 도구입니다. 칫솔로 혀를 닦는 분들도 계시지만 칫솔은 설태를 긁어내기보다 오히려 혀 안쪽으로 밀어넣거나 혀 표면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혀 클리너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준비물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혀 클리너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유자형 제품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중요한 건 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방법은 혀를 최대한 길게 내민 뒤 혀 클리너를 혀의 가장 안쪽, 목구멍에 가까운 부분에 댑니다. 그리고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혀 앞쪽으로 쓸어내립니다. 주의사항으로 혀를 닦을 때 구역질이 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깊숙이 넣지 마시고 혀를 최대한 내민 상태에서 힘을 빼고 살살 닦아주세요. 한두 번 시도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너무 자주 혹은 너무 세게 닦으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하루에 한 번, 아침 양치질 전후로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혀 클리너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손가락으로 혀의 가장 안쪽을 닦아보세요. 구역질 없이 어느 정도까지 닿는지 감을 잡은 후 그 위치에 혀 클리너를 대고 닦아내면 훨씬 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향기와 치료를 동시에 녹차 앤드 페퍼민트 차. 이제 마지막 비법입니다. 바로 녹차와 페퍼민트 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녹차와 페퍼민트 차를 그저 마시는 차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천연 구강 청결제이자 치료제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입냄새의 원인인 세균을 억제하고 이미 만들어진 냄새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페퍼민트 차는 멘톨 성분이 풍부해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페퍼민트 자체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입안의 유해 세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가 냄새의 뿌리를 뽑는 치료제라면 페퍼민트 차는 상쾌함을 선물하는 향기로운 해결사입니다. 녹차 앤드 페퍼민트 차 활용법. 우려내기. 녹차나 페퍼민트 티백을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충분히 우려내서 진하게 만듭니다. 마시기. 하루 종일 물처럼 꾸준히 마셔주세요. 입안이 건조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최고의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각을 하기. 식사 후에 남은 차로 가볍게 입을 헹궈주세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치아 변색 때문에 녹차를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일반 치약으로 양치해주시면 착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와 페퍼민트 차를 1:1 비율로 섞어 마시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효과도 2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냄새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고민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소금물 가글, 혀클리너 사용, 그리고 녹차 앤드 페퍼민트 차를 활용하는 3가지 비법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며 여러분의 입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소금물 가글로 세균과 염증을 잡고, 혀클리너로 냄새의 주범인 설태를 제거하며, 녹차와 페퍼민트 차로 입안을 촉촉하고 상쾌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 3가지 비법은 모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어렵지 않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거리감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법들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처럼 손주가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안 나네 라고 말할 때의 기쁨, 친구들과 마음 놓고 웃으며 이야기할 때의 편안함,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더 이상 입냄새 고민 없이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구강관리 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